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공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황 ETF 애널리스트 이용찬입니다.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는 ETF 웨이브라는 자료를 준비해서 발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ETF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나 국가 선택, 그리고 스타일이나 테마 등 글로벌 자금이 어떤 투자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격주마다 발간하고 있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이 지금 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담긴 펀드 플로우를 좀 분석해 보고요. 그 의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은 투자전략부 박윤철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 박윤철 위원님 첫 방송이시죠?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TF 웨이브 자료 같이 작성하고 있는 박윤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이 좀 변동성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좀 최근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런 자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보시면은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 위주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되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하지만 채권시장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 자체는 되게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금리를 보면은요, 금리가 미국 금리 위주로 급등을 많이 했고요. 장기금리, 단기금리 할 거 없이 장기금리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를 이제 급등시킨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른 글로벌 금리도 따라 올라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글로벌 주식은 이제 강세를 보였다는 게 두 가지가 특징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요. 주식의 변동성인 빅스는 이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인 MOV, 무브 지수는 급등하면서 서로 크로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급등시키는 걸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적으로 쓰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 일본은 금리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나게 되고요. 그것이 환율 시장에까지 전이가 되면서 엔이 약세를 보이게 되고, 이런 환율 시장까지 이런 영향이 미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이 참 오르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또 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기술주 위주로 주식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요,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민감주가 방어주 대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좋았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되게 강하다, 이런 그런 이제 표현과 같은 얘기죠. 그리고요, 3월 FOMC 이후로 이렇게 이전 이후로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민감주가 이렇게 좋았는데, 그 민감주 섹터를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요, 기술주 위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요.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경기 소비, 에너지 이런 쪽은 자금이 흐름이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술주가 쭉 올라가면서 민감주를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주 중에서도 오른쪽 하단 차트 보시면은요, 그냥 나스닥 지수 위주의 자금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인터넷이나 반도체에서 유의미한 자금 흐름의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자료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주가 자금이 흐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반등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의 현실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 박윤철 연구원이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지금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래도 네. 저가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게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역시 뭐니 해도 빅테크가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상황이 나왔군요.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 이렇게 실적에 이렇게 좋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 우측 상단 그림은 S&P 500 기업의 업종별 어닝스 리비전을 보여준 표인데요. 그 어닝스 리비전을 보시면은
에너지, 소재, IT 등 업종이 좀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원자재 급등세가 좀 꺾이는 모습 나오면서 관련 수혜 업종인 에너지, 소재 등은 좀 매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IT가 조금 더 좀 선호되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은 이익 전망 그 변화를 이제 나타낸 표인데 여기에서도 에너지 IT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 참여자들이 역시 뭐니 해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IT, 특히 빅테크 좀 사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에너지, 소재, 그리고 이제 기술주 이렇게 어닝스 리비전 강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제 유가가 여기에서 더 못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단은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닝만 보고 에너지를 사기 좀 불안하다. 약간 뭐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에너지 쪽에서 아까 저희 자금 흐름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제 자금 흐름이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 괜찮은 게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빅테크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자금은 저가 매수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주식시장은 알겠는데 채권 시장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해서 그쵸. 또 고민을 예. 자료 보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요,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왼쪽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금 유입이 1월에 조금 빠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2월에 다시 들어갔고요. 3월에 엄청나게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에 대한 저가 매수 이런 상황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우측 차트 보시면은요, 그런 이제 저가 매수 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 국채 중에서 파란색 차트가 미국 장기채인데 장기채가 사실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자금이 유입이 안 됩니다. 초저가 상태, 그러니까 제로금리 계속 가니까 누가 이게 이 금리에 내가 장기채를 왜 사냐 이러면서 자금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의미 있게 들어간 게 올해 2월부터인 것 같아요. 이게 화살표가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채에 자금이 들어가면서 물론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이제 일등 캐리 수익률 매력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채에는 3월 들어서 자금이 유출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단기 자금 금리 스프레드의 축소 혹은 역전에 가까워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될까 말까 하면서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이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오른쪽 하단 차트 보시면은요 하이힐드 채권은 가격이 괜찮아요. 오히려 오릅니다. 이거는 주식 강세와 하이힐드 같이 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장기 금리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 좀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네. 알아봤는데 그 사실 좀 향후 경기에 대한 논란도 좀 최근에 다시 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경기에 대한 좀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박윤철 연구원님 지금 보면은 그 채권 시장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10년이냐 스프레드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이번에 이렇게 채권 시장이 역전이 됐으니까 경기가 리세션이 온다. 리세션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오긴 온다. 오긴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채권 시장의 일드의 스프레드의 역전이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윤철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이런 뭐 우려들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박살난다. 약간 이런 네. 것까지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좀 향후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좀 관련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네, 이제 자료 화면 봐주시면 그 좌측 상단 그림은 그 미국 내 소비자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를 이제 그려낸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 소비 심리가 안 좋으니 소비 급락, 경기 침체 이렇게 하기에는 그 가장 최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그 현재 평가 지수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당장 좀 그 급락을 논하기보다는 이제 추 경기에 대한 좀 상황을 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 경기는 조금 애매한 약간 그런 상황이 여전 되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모기지.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올라가니까 주택 시장이 아니겠느냐, 약간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좀 향후 소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사실 이제 모기지 금리 이런 좀 주택 시장 역시도 좀 향후에 좀 소비자들의 심리에 좀 영향을 네. 끼칠 수 있는 요인인데요. 근데 그 우측 상단 보면 지금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이제 그 미국 소비자 물가를 좀 선행하는 지표인데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그 공격적 긴축을 좀 계속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 역시도 그 이런 기준금리 상승 좀 우려와 함께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보시다시피 NAHB 주택 가격 지수는 선행지수죠. 예. 네, 이제 주택 가격을 좀 선행하는 지표인데 최근 꺾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집을 살 때 모기지 금리를 많이 이용하고 또 주택 자체가 이제 하락하면 또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위축되는 상황이 네, 그러다 더 이제 보니까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아래 그림은 이제 미국의 주택 건설 ETF 주가와 이제 펀드 플로우를 나타낸 표인데, 이런 주택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되면서 사실 1월부터 자금들이 계속 좀 유출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확실히 이런 가격이나 이런 펀드 플로우 흐름에서 사람들이 좀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윤철 연구원님 말씀대로 주택 시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다. 약간 뭐 그런 예, 정도의 그런 맞습니다. 뷰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아까 뭐 채권 모기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거의 역전에 가까워졌거든요. 이런 게 경기 긴축을 뭔가 이제 전망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미 국채 10년, 2년 스프레드는 과거에 4번의 경기 침체를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완벽한 지표라기 꼭 그렇게 꼭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통화 정책이 긴축이 되면은 이제 경기가 하강이 타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미국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장기 금리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현 상황이 있거나 이제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장기와 단기의 스프레드가 좁혀지다가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긴축을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된다면은 경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식에도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리셋이 난다거나 그렇게 그리고 이게 뭐 막 역전되면은 딱 언제부터 침체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약간 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걱정스러운 건 최근에는 10년, 2년간의 스프레드가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10년과 3개월간의 뭐 스프레드 봐야 된다. 뭐 다른 거 봐야 된다. 말씀들이 많으신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그런 뭔가 지표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딱 이렇다기보다는 이거는 아직 역전이 안 됐는데 이러면서 긴축을 되게 더 세게 하고 괜찮다 이랬을 때, 오히려 그럴 때 다른 것들 핑계를 대면서 올릴 때 그게 긴축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박윤철 연구원님 오늘 이제 추가로 예. 말씀하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네, 그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현재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좀 IT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뭔가 그 추가적인 계속 초강세,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실적이나 추후 가이던스 등등을 좀 확인하면서 향후 좀 경기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는 지난 자료에서는 저희가 기술주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기술 주식은 계속 반등을 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서 조금의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했으면 조금씩 조심하면서 미래를 조금 이제 주의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저희가 견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ETF 웨이브 자료는요 2주마다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자료에 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